전화 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용케 범인을 붙잡아도 배상을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. 어찌된 일인지 배상 명령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을 직접 분석해봤습니다. 김현주 기자입니다. 자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말에 깜빡 속은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. 범죄 조직은 구속까지 될 수 있다며 공포심을 조성했고 피해자는 대출금까지 포함해 모두 1억 원가량의 돈을 뜯겼습니다. 내 신용이 다 샜으니까 그걸 뽑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. 지난 한 해 동안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모두 1,965억 원으로 피해자 한 명당 평균 1,700만 원씩 잃은 셈입니다. 이처럼 억울하게 돈을 잃은 피해자가 더욱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.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형사재판에서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.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더욱 편리하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과연 이 제도 잘 활용되고 있을까요? KBS 취재진은 보이스피싱을 검색어로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진행한 형사재판 1심 판결문 100여 건을 2주에 걸쳐 분석했습니다. 그 결과 전체 판결 103건 가운데 38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그런데 배상명령 신청을 인용한 판결은 피해자 63명 가운데 고작 7명 정도에 불과합니다. 결국 배상명령 인용률은 15% 수준에 불과했습니다. 이처럼 배상받기 힘든 이유는 뭘까?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과 같은 하부 조직원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명백하지 않다는 게 판결문의 주된 이유입니다. 조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배상명령 제도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부 인용 개념도 없습니다. 잡히는 사람들이 인출책인데 이분들에게 그 배상명령 전액의 책임을 지을 수 있냐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. 배상명령 신청 제도에서는 과실상계 같은 게 적용이 아예 안 되거든요.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내는 전화금융 사기. 빠르고 온전한 배상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.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.